악의 무리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던 사람. 자, 얼마 전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 진술, 그리고 유서 내용 등을 감안해서 부검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접수된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박원순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2016년부터 본인의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주변 사람들을 볼 낯이 없어서 자살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슨 여비서가 사주를 받아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고소라느니, 여비서가 돈으로 매수가 됐다느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느니, 일부 유튜버들의 아님 말고라는 식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이야기들은 왜 좌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건지. 자,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바빠진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박원순 지지자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세상 청렴하고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여기서 악이 무조건 보수 진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악의 무리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던 사람,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던 정치인, 사람 냄새가 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죽어버렸으니 믿고 따르던 지지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박원순을 고소한 그 여비서를 찾기 위해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찾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들 예상되지 않습니까? 자, 정말 신기하죠? 본인이 성추행이란 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받았고 피해받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뿐인데 이상하게 박원순 지지자들은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찾는데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여기에 간첩이 있다 신고를 했는데 간첩의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물어보는 거. 지금이라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박원순이라는 인물은 많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선에 의한 사상 첫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2011년부터 서울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약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연임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장 유명한 업적들을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억이 넘는 세금으로 서울의 대표 예술품을 만들고자 했던 슈즈트리입니다. 사용된 신발이 3만 개니 10만 개니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철거가 되고 말았지만 예술은 왜 꼭 예뻐야 하냐, 흉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에펠탑도 처음 나왔을 땐 파리 시민의 99.9%가 반대했으나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건물이 됐다. 비용에 대한 지적에는 그럼 하나 쏘는데 몇백만 원이나 하는 불꽃놀이는 왜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업적, 바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제도입니다. 나름 꽤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만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제도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자, 이 다음은 강북의 옥탑방 한 달 살기입니다. 이게 이때가 7월 말이어가지고 정말 더위가 시작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민생 체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설정한 냄새가 나는 사진만 빼면은 더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휴일에도 시장님 끼니 걱정하느라 매번 이렇게 옥탑방까지 손수 배달을 했다고 하니 정말 힘든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생각나는 업적은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은 상당히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서울시장들의 업적은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이명박은 어떤 업적이 있을까?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제도, 그리고 지금은 도심 속의 오아시스,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는 청계천의 복원입니다. 두 업적 모두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숲이라든지 서울광장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의 전문 영상을 통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명박 다음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도 있었죠? 이번 21대 총선 광진을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패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남겼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고 이용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가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임 중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걸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과 환승제의 실시입니다.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만 한 교통제도였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인근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통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도에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 환승제를 실시했고 2008년에는 2차적으로 광역버스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빛 동둥섬,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대 등 여러 업적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의 전문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제목하고 크게 상관도 없는 내용을 많이 아가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얼마 전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님께서 향년 10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6.25 전쟁 내에 다양한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각오로 싸워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곳에서는 부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